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스TV의 송미정입니다. 더위에 건강관리들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얼굴 한번 못 본 남자에게 8천만 원을 사기당한 로맨스 스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모두 얼굴 한번 못 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유형인데요. 자, 우리가 사건을 기사로 접할 때 이런 생각하죠. 야, 바보같이 왜 당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막상 당사자가 돼보면요, 그 당시에 뭐가 씌였대요. 예,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또 보이스피싱하고 달리 로맨스 스캠은요, 상대적으로 그 수법이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당하는 당사자들이 좀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하는 그 피해자들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굉장히 지쳐 있고요.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상의할 사람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약간의 얼굴도 못 봤다 하더라도 위로와 애정 표현에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조심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남자 편이에요. 오빠, 저 아세요? 라는 톡으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남자는요, 가족이 모두 캐나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차 한국에 혼자 나와 있는데요. 대학교 때 이 사람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일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캐나다에 아들 둘하고 그 일본 부인을 남겨두고요, 혼자 한국에 나와 있는 기러기 남편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국제 부동산 그 중개업을 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대학교 때 갔으니까 너무 일찍 간 거죠. 토대도 없고 도와줄 지인도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고전 중이었어요. 그런 시점에 오빠 저 아세요? 라는 여자로부터 톡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 톡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대요. 여러 장의 그 여자 톡 사진이 있었는데 뭐 외국에서 여행 중에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고급스럽고 섹시한 분위기까지 있는 여자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기억이 나네 안 나네 뭐 언제 봤어요 막 하다가 결국은 여의도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같이 하던 일행 중에 한 명이었나 뭐 하면서 억지로 인연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진 않았고요. 여자가 의도를 물론 해서 뭐 그렇게 만들어냈겠지만 인연을, 외로웠던 이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가 아는 여자라고 믿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톡으로 두 사람의 수다가 시작이 되었고요. 어느새 수다는 연인들의 대화처럼 달콤해졌고, 이 예쁘고 섹시한 젊은 여자와 로맨스를 꿈꾸었던 이 남자는요, 결국 그 여자한테 만나고 싶다, 이렇게 톡으로만 하는 거 답답하다 라고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날 약속을 정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자기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다는데 서울에 이 남자를 만나려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요. 여자가 연고도 없이 부산에 내려갔는데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빌렸었대요. 그래서 이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서울에 올라오지 않을 거고 당신과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남자가 의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야, 돈 액수도 너무 크고 내가 너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어떻게 너를 믿고 이렇게 큰 돈을 줄 수가 있겠냐 하면서 만난 다음에 돈을 주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여자가 그때부터 이 남자한테 삐졌는지 톡에 답이 없더랍니다. 톡을 보기는 하는데. 그리고 며칠 흘렀어요. 근데 남자가 아까 전제로 캐나다에서 혼자 와 있다고 했죠. 이 여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사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정도 저녁마다 몇 시간씩 여자와 연인처럼 달콤하게 대화하고요. 심지어 뭐 폰세까지 경험을 한 거고요. 이 남자는
눈이 뒤집힌 거죠. 결국은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톡을 보냅니다. 1,000만 원 보낼 터이니 계좌번호 달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후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돈을 받자마자 여자의 톡도 사라지고 계정도 사라지고 남자는 벙쪘겠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남자 생각에는 그동안 자기랑 톡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자의 외로움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둘째, 여자 편입니다.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요, 34살의 감수성 풍부한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고요. 음악회 가는 것도 취미고요. 해마다 인도 여행을 갈 만큼 인도 매력에도 푹 빠져 있고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그럭저럭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몸무게가 90kg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태솔로라는 거고요. 살이 찌기 시작한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가족들이 그만 먹어라, 돼지 같다 라는 말을 수없이 여자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음식을 더 폭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갑자기 살이 찌면 이 그 턱관절이 비대칭으로 이렇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모양이 약간 기형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돈도 돈이지만 두려움에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더더욱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 수준이 높잖아요. 예술 문화의 조예가 깊다 보니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이 여자를 거들떠 볼 리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사랑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이 여자가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얼굴이 밝아졌고요. 매일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변호사래요. 키도 크고요. 지진이 같은 외모에 모든 사람들이 놀랬죠. 왜 그런 남자가 너를? 이라는 시선으로 사람들이 쳐다봤는데요. 이 여자가 그런 거죠. 이 남자는 보통의 남자들과는 달라. 클래식의 조예가 깊고 영화 음악은 나보다도 아는 게 더 많아.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야. 이렇게 나랑 잘 맞는 남자는 처음이야. 나는 이 사람을 만나려고 34년을 기다린 것 같아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매일 얼굴이 밝고 행복해하는 이 여자에게 사람들은 그럼 너 혼자만 만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얼굴 좀 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이렇게 대답이 좀 투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2달쯤 지나서 이 여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가지고요. 가족들이 입원을 시켰어요. 가족들이 이랬죠. 자,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을 터이니 진실을 얘기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밝힌 진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남자는 패땡땡땡에서 자기를 아는 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0살 된 변호사라고 소개를 했고요. 자기의 정신세계가 너무 깊어서 세상의 여자는 모두 시시하다고, 그래서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채팅창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자기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남자는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사기를 치려고 이 여자가 그동안 그 패땡땡에다가 올린 글을 열심히 분석했을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자가 좋아할 만한 대화를 이 사람은 유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고 생각한 여자는 이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보지도 못한 여자가 그렇게 똑똑한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붕 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여자는 한 번도 이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못 본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여자 혼자 진도가 나갔냐면 이 남자하고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꿈꾸었는데요. 그 순간 남자의 투자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투자라고 했지만 여행 다니면서 나는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래서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지금은 바빠서 너를 만날 수 없지만 자기가 아는 남자를 한 명 보낼 터이니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을 주라고 하더랍니다. 석 달만 투자하면 원금의 이자를 2배 이상 줄 것이고요. 자기한테 투자한 대출금 이자는 자기가 전부 다 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이제 여자가 다니는 직장이 좀 작으니까 신용대출이 얼마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여자한테 카드론을 받게 했고요. 2달 정도 이자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자를 내주니까 여자는 더욱더 남자를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얼굴도 보고 결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자가 계속 그랬어요. 자, 1달 뒤 조금만 더 투자하면 너를 바로 만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이제 마지막 그거 있죠. 제2금융권이라고 하나요? 저축은행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돌면서 작게는 되나 봐요. 그러니까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몇 군데를 다녀가지고 신용대출을 포함해서요. 총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다니면서 서류 안내를 해준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입금한 흔적조차 남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입금한 게 아니라요. 그냥 얼굴 보면서 준 거니까요. 흔적조차 남지 않는 완전 범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자를 한 번 더 남자가 내줬어요. 그 후에 이상하게 이자 날짜가 밀리고 남자가 만나자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초조해졌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이자를 안 넣냐, 언제 얼굴 볼 거냐 라고 재촉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여자가 자고 일어나서 폐 땡땡땡을 열었더니 그 안에 있던 남자의 신상과 그동안의 채팅 내용이 정말 그림자처럼 모두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동안 이 여자는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사랑에 빠진 거고 누구에게 돈을 준 거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이미 그냥 그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범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면서 혀를 차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던 여자는 남은 게 뭐죠? 몇십 프로의 이자 도촉장과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두 가지 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나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랑한다는 감정을 이용한 이 범죄자들의 앞날에 정말 저는 천벌이 내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연애고수 TV 시청자 여러분, 외로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절대 이런 감정 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